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자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흥미로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차트가 끝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인프라를 깔고 있는 말 그대로 이중현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바로 카르다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비트코인과 거시 경제 지표들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카르다노의 부진과 대안, 비트코인과 미국 CPI, 기관의 카르다노 접근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암호화폐 법안 변화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카르다노의 부진과 대안입니다. 일단 시장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부터 직시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4%. 진짜 엄청난 하락폭이죠? 지난 5년 동안 카르다노, 그러니까 ADA의 가격이 무려 84%나 빠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0.2743달러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저항선인 0.28달러 아래에서 꽉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차트만 놓고 보면 당장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의 상황이긴 하죠. 선물 시장을 보면 트레이더들의 속마음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카르다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단 24시간 만에 4% 늘어서 거의 6억 달러 육박하고 있어요. 누군가 큰 움직임을 노리고 판을 짜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점, 그리고 롱 대비 슛 비율이 0.7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가격이 오를 거라 베팅하는 사람보다 떨어질 거라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시장의 심리가 엄청나게 비관적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온체인 상황은 어떨까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디파이 총 예치 금액, 즉 TBL을 보면요. 이더리움은 450억 달러, 솔라나는 58억 달러인데 카르다노는 고작 1억 3,9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처리 속도도 카르다노다 거북이처럼 초당 1건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쩔쩔매는 동안 솔라나는 초당 1,350건을 날렵하게 처리하고 있죠. 시가총액 덩치에 비해 실제 네트워크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카르다노 대신 눈여겨보라고 꼽는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더리움. 압도적인 유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수료를 확 낮출 글램스터담 업그레이드가 대기 중이죠. 둘째는 하이퍼리퀴드인데요. 여기는 거래 수수료로 토큰을 소각해서 홀더들한테 가치를 돌려주는 구조가 있어요. 카르다노엔 이런 게 없거든요. 마지막은 역시 솔라나입니다. 안 그래도 빠르고 싼데 앞으로 속도를 더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파이어댄서 같은 업그레이드들이 줄줄이 잡혀 있죠. 카르다노가 지금 당장의 성능 개선보다는 거버넌스 쪽에 힘을 쏟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비트코인과 미국 CP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에 멱살을 쥐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봐야겠죠.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눈이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지수, 즉 CPI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예상치를 보면 꽤 부담스러운데요. 월간 0.6%, 연간 3.7%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최고치예요. 최근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기름값이 들썩이면서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매파적 입장을 취할 테고 그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단기적으로 찬물이 끼얹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이런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방어막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죠. 현물 ETF 쪽으로 하루 만에 2,725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최근에 자금 유출을 딱 끊어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535개를 또 주워 담았습니다. 이런 굵직한 기관들이 계속 사주니까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 선, 그러니까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저항 부근에서 아주 끈질기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기관의 카르다노 접근 확대입니다. 아까 제가 이중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앞서 본 우울한 차트랑은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관용 인프라가 무서운 속도로 깔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선 인프라의 거인 파이어블록스가 아이아곤 노드랑 로우 서명 기술을 연동시켰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해킹 걱정 없이 개인 키를 철통 보안 속에 가둬둔 채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복잡한 거래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덩치 큰 기관들이 카르다노에 들어오고 싶어도 전용 파이프라인 까는 게 복잡해서 망설였는데 그 거대한 진입 장벽이 드디어 와르르 무너진 거죠. 덕분에 기관 투자자들은 아주 매끄러운 3단계 워크플로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파이어블록스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이아곤 노드를 거쳐서 카르다노 스테이크 풀의 다이렉트로 위임의 보상을 챙기는 거죠. 게다가 카르다노의 볼테르 거버넌스 투표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고요. 복잡한 시스템 개발 하나 없이 쓰던 플랫폼 안에서 카르다노 생태에 깊숙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이아곤이 이 인프라를 까려고 자기네 토큰 5,400만 개를 담보로 맡기고 150만 달러 규모의 ADA를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개발을 위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죠. 다만 만약에 저 담보로 잡힌 IAG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토큰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소스를 보면서 주의 깊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미국 암호화폐 법안의 긍정적 변화입니다. 결국 자산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건 법규죠. 규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까요?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보고 초안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엄청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날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 수정안에 디파이 생태계랑 개인이 직접 하는 비수탁 스테이킹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딱 들어가니까 드디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생겼다면서 크게 반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크립토 업계 쪽은 이 정도면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훌륭하고 강력한 타협안이다 라면서 찬사를 보내는 반면에 미국 은행협회 같은 전통 은행권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죠. 은행들 입장에선 지금 문구대로 법이 통과되면 은행 예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대거 빠져나갈 텐데 그걸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당장 5월 14일에 상원위원회에서 수정안 축조심사라 잡혀 있습니다. 통과까지 마지막 허들들이 좀 남았는데요. 가장 큰 산은 정치권의 이해상충 우려를 다루는 윤리조항입니다. 여기서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강화가 충돌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익 구조 문제. 이것도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내용을 쭉 모아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카르다노의 눈앞의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는 부진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파이어블록스 통합으로 거대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마쳤고 미국발 디파이 규제 완화론은 호재도 있죠. 과연 이런 깊숙한 인프라와 규제 승리가 궁극적으로 84% 하락이라는 암울한 차트 데이터를 극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핫한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차트 너머에서 움직이는 거시지표와 거대한 기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짚어내는 명확하고 구조화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